네, 안녕하세요. SAP S4HANA 아리바 기반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오늘이 데이트 조달 구매를 담당하고 있는 전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SAP에서 S4하나 구매관리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장아름입니다. 저희가 오늘 커버할 내용은 SAP 서플라이 체인 협업 솔루션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릴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S4HANA 아리바 기반의 구매 오더 협업. 세 번째는 S4HANA 아리바 기반의 서플라이 체인 콜라보레이션. 그리고 약 5분 정도를 저희가 Q&A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주 시리즈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이 데이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1차적으로 지난번에 SAP 구매 솔루션에 대한 개요, S4HANA 변화사, 그리고 S4HANA 아리바 기반의 소싱 및 계약 관리 프로세스, 공급업체 관리 프로세스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데이2 세션이 끝나게 되면은 저희가 땡스 메일이 가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웨비나 다시 보기, 그 다음에 필요한 저희가 발표한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1차 원데이에 못 오신 분들은 그 세미나를 다시 한번 듣기를 통해서 보실 수 있고요. 또한 저희가 유튜브 채널이 있어서 거기에 동영상을 같이 올릴 테니 보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공급망은 글로벌라이제이션 및 다양한 형태의 아웃소싱 등으로 인해 어느 때보다 더 복잡해지고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기업의 캐파시티의 약 4분의 1이 외부 기업에 의해서 생산이 아웃소싱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약 80%의 탑 리딩 기업이 새로운 시장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전 세계 GDP의 55%를 신흥국들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다 보니 이 복잡한 지리적 특성도 공급망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팬데믹 상황이 이를 더 악화시키고 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특히 공급 가용성에 대한 가시성을 잃을 위험이 크다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럼 공급 가시성 부족일 경우는 안전재고 수준, 재고 관리 비용에 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재고 부족일 경우는 사실상 공장의 유효 상태가 되거나 출하 누락으로 인해 수익 손실, 그리고 회사가 최대 9%의 주가 하락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과도한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것도 기업의 입장에서 답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특히 생산자재, 직접자재라고 불리기도 하죠. 이 경우는 공급의 예측성, 가시성을 갖는 것이 여기 보여드리는 지표와 같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공급망 가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럼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사실상 보편 일률적인 대답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고려해 볼 만한 것들은 만약 모든 공급업체, 모든 협력사와 전 프로세스를 단일 채널, 단일 플랫폼으로 디지털 협업이 가능하다면 어떨까요? 또 만약 우리가 특히 대형 글로벌 서플라이들한테 보이는 양상인데요. 우리가 개발한 협력사 포털에 들어와서 협업하는 것을 꺼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디지털 협업이나 가시성이 떨어지는데 이런 공급망 서플라이어들이 전 서플라이어들이 로컬화된 구매자 환경이 아닌 글로벌리 표준화되고 수용성 높은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통해서 온보딩하고 협업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세 번째로는 서로 공유된 데이터가 그냥 데이터로 남는 것이 아니라 액션을 이끌거나 인사이트를 이끈다면은 아마도 공급망 가시성에 조금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조금 전에 비즈니스 네트워크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도대체 비즈니스 네트워크가 뭐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 화면을 에서 보이시는 그림처럼 과거 또는 현재도요. 서플라이 체인의 협업의 모습은 이처럼 바이어가 다양한 서플라이어와 협업하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다양한 툴들, EDI, 포탈, 이메일 또는 심지어는 아직도 페이퍼 기반으로 일부 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IT 환경은 더더욱 복잡해지고요. 그리고 일부 프로세스, 일부 서플라이어들은
디지털 협업이 안 되기 때문에 완전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도 어렵고, 그리고 바이어가 그들의 프랙티스를 프로세스화했기 때문에 글로벌리 수용할 수 있는 표준 프로세스라고 보기 어려운데 그런 것들이 복잡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활용한다면은요, N개의 바이어와 N개의 서플라이어들이 단일 네트워크에서 글로벌리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표현하는 표준화된 프로세스 기반으로 협업하게 됩니다. 즉, 그 바이어들은요, 공급업체와 협업하기 위해 별도로 막 EDI를 연결한다든가 포탈을 개발한다든가 또는 팩스로 못을 받는다든가 이런 개발 없이 아리바 네트워크만 쳐다보면은 아리바 네트워크가 알아서 서플라이어들과 협업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핵심 베네핏은요, 사실상 공급업체에 대한 지원 체계라고 생각합니다. 구매는 바이어 홀로 작동할 수 없는 영역이고요. 서플라이어들이 정말 잘 협조해 줘야 공급망 가시성이든 비용 절감이 등 달성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공급업체가 네트워크상에서 잘 협업할 수 있도록 온보딩 지원 체계라든가 또는 트레이닝이라든가 아니면 헬프데스크 전용 헬프데스크를 제공함으로써 공급업체들이 원활하게 바이어들과 협업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크게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조금 더 요약을 하자면은 하나의 단일 채널을 통해서 글로벌리 표준화된 프로세스 기반으로 그리고 서플라이들을 지원하는 지원 체계들을 갖추고 있는 것이 비즈니스 네트워크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S4하나와 아리바가 연결이 돼서 어떻게 서플라이 체인 협업이라는 거는 바이어와 서플라이어들 사이에 이 서플라이 체인 관계의 프로세스 상에서 어떻게 협업하는가 그 관점인데요. 첫 번째로는 저희가 좀 여기서 잘 엔터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주체가 S4하나, 아리바 네트워크, 그리고 이제 글로벌 서플라이 포탈, 아리바가 제공하는 글로벌 서플라이 포탈 세 개의 엔터티가 있는데요. 1차 시리즈에서 보여드린 소싱, 계약 이런 것들은 사실상 아리바가 기본적인 프로세스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서플라이 체인의 협업에 있어서는 저희가 S4하나의 소싱 앤 프로큐먼트에 있는 프로세스, 다큐먼트들 이것들을 그대로 준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S4하나가 문서의 생성의 주체인데요. 문서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오더, 우리가 말하는 펄처스 오더 다큐먼트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 ERP에서 생성된 문서, PO가 공급업체한테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전달하는 것이 아리바 네트워크의 역할입니다. 그러면은 이 전달된 네트워크를 가지고 공급업체들이 그것에 대해서 PO를 확인하고 또는 납품 확정을 한다든가 이런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게 글로벌 서플라이어 포탈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엔터티가 잘 연결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특징적으로는 아리바 네트워크와 서플라이어 협업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S4하나에 있는 표준 프로세스 데이터를 연동하기 위해서 프리빌트된 인티그레이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매번 S4하나 개발과 구매가 연결할 때 프로세스에 맞춰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정의된 프로세스 데이터를 가지고 컨피그레이션하고 테스트를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이 네트워크 상에서는 지금 530만의 회사들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190국가에서 쓰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의 트랜잭션 발륨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서로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고요. 협력사 포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글로벌리 표준화시킬 수 있던 것은 언어적인 부분, 환율적인 부분,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테크놀로지적인 부분. 이 테크놀로지라는 의미는요. 분명히 공급업체가 포탈을 통해서 협업할 수도 있지만은 대형 업체들은 그들의 ERP로 바로 연동되기를 원합니다. 그 EDI 형식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애니 테크놀로지, 여기서 보이는 여러 가지 프로토콜을 활용해서 연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은 1차 시리즈에도 말씀드렸지만 S4하나와 아리바 네트워크, 서플라이와 협업하기 위해서 서로 주고받는 프로세스, 데이터를
미리 만들어 놓은 인티그레이션이 현재 저희가 2021 Q2 기준으로 250L가가 있습니다. 사실 계속 이 넘버들은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S4하나도 새로운 피처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많은 표준 프로세스들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계속 디벨로프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1차 세션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의 베네핏 중에서 하나가 S4 하나 팀과 아리바 팀이 이제 하나로 통입이 됐기 때문에 S4 하나의 소싱 앤 프로큐먼트에 뭔가 새로운 피처가 나올 경우는 아리바도 같이 적용이 돼서 인티그레이션이 개발이 되고 테스팅이 되고 프로세스를 준용할 수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서플라이 체인 콜래보레이션이 S4 하나와 아리바 기반으로 어떻게 협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S4 하나와 아리바 기반의 구매 오더 협업을 프로세스 흐름과 데모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나리오는 구매 요청부터 발주, 입고, 송장, 대금 지급의 각 단계를 진행하면서 공급업체와 주요 문서와 정보를 주고받는 시나리오입니다. 발주에 대한 공급업체 확인, ASN, 입고와 송장 상태에 대한 노티스를 아리바 네트워크를 통해서 공급업체는 정보를 입력하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S4하나 네, S4하나 피오리 런치패드 상에서 구매 요청 관리 앱을 사용해서 구매 요청을 손쉽게 생성하실 수 있는데요. 네, 구매 요청 대상이 되는 자재에 대한 정보를 입력을 하고 적용을 하면 구매 요청의 데이터 입력을 간단하게 하실 수 있고요. 이번 데모에서는 구매 요청에 대한 승인을 처리하는 것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정의한 결제 프로세스가 적용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구매 요청 번호가 생성된 것을 확인을 하셨고요. 지금부터는 구매 요청에 대한 승인자의 화면입니다. 노티피케이션 에어리어에서 구매 승인 요청에 대한 승인자는 구매 요청, 승인 요청에 대한 알림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알림을 클릭을 하시면은 내 수신함에서 내 수신함으로 점프를 하면서 구매 요청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승인을 처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구매 담당자가 구매 요청에 대해서 구매 오더로 전환을 하는 이제 단계이고요. 구매 담당자는 승인된 구매 요청을 확인을 하고 구매 오더로 전환을 합니다. 네, 해당 요청은 이제 사전에 관리되고 있는 공급처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구매 오더로 전환이 가능한 것이고요. 이제 구매 요청의 처리 상태가 PO 생성됨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몇 번의 클릭을 통해서 구매 오더가 생성이 되고 구매 오더에 대한 정보를 몇 번의 클릭을 통해서 바로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구매 오더에 대한 화면이고요. 이 화면에 출력 관리라는 탭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구매 오더에 대한 정보가 XML 형태로 이제 외부로 출력 전송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S4하나에서는 이 출력 관리 기능을 활용해서 구매 오더 생성 시점에 자동으로 아리바로 구매 오더 정보를 전송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공급업체가 아리바 네트워크에 접속해서 방금 고객이 발행한 구매 오더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게 방금 생성돼서 아리바 네트워크로 전송된 구매 오더 번호이고요. 저는 이제 공급업체 입장에서 이 오더에 대한 정보를 확인을 하고 발주 확인 단계를 처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전체 오더 수량에 대해서 전체 오더 수량 100개에 대해서 컨퍼메이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수량을 제외하고 컨퍼메이션을 하는 케이스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확인은 80개, 이제 리젝이 된 게 20개로 정보를 입력을 하고 제출을 하게 되면 해당 정보가 이제 S4 하나로 자동으로 전송이 됐을 거고요. 이제 아리바 네트워크상에서 구매 오더의 상태가 일부 수량이 확인된 것으로 업데이트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S4 하나로 돌아가서 구매 담당자 입장에서 구매 공급업체가 전송한 발주 확인을 확인해 볼 건데요. 기존 ECC나 이전 버전의 ERP에서는 아마 구매 오더를 직접 조회를 하셔야만 이런 이제 컨퍼메이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었는데 S4 하나에서는 이번 데모 케이스와 같이 발주 수량과 확인 수량의 차이가 발생을 하면은 구매 담당자가 오더를 조회하기 전에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알림을 주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전에 보여드렸던 구매요청 승인처럼 노티피케이션 에어리어에 공급업체 납품 확인 수량이 부족하다라는 메시지가 자동으로 팝업된 걸 보실 수 있고요. 이 메시지를 클릭을 하면은 구매 오더 품목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해당 페이지에서는 이제 상황이라는 탭 아래에서 해당 공급업체의 배송 확인에 따르면은 오더 대비 20개의 수량이 요청한 일자에 배송되지 않을 것으로 정보가 제공되고 있고요. 이제 동시에 그러면 이 부족한 수량에 대해서 추가로 납품이 가능한 공급업체가 어떤 공급업체들이 있는지에 대한 얼터너티브 서플라이어에 대한 정보를 함께 노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퍼메이션 오버뷰라는 탭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실제 컨퍼메이션 대비 구매 오더 대비 컨퍼메이션의 수량과 혹시나 납품 일자까지도 차이가 났다라고 하면은 해당 정보를 한 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어서 이제 다시 공급업체가 ASN을 발행하는 화면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컨퍼메이션과 마찬가지로 아리바 네트워크에서 오더 정보를 확인하시고 선적 통지를 생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적 통지를 클릭하시고 이제 선적과 관련된 정보들, 이제 필요한 정보들을 입력하시고 이제 최종 선적 수량까지 입력하신 다음에 제출을 하시게 되면 해당 정보 역시도 컨퍼메이션과 마찬가지로 S4 하나로 전송이 됐을 거고요.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오더의 상태 역시도 일부 선적템으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이제 이 공급업체가 전송한 ASN 정보를 S4 하나에서 구매 오더 관리 앱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생성했던 구매 오더이고요. 저희가 이제 구매 오더에 대한 확인이라든지 ASN은 품목 레벨에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품목을 클릭을 하고 확인해 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이전에 첫 번째로 발송했던 확인에 대한 데이터, 그리고 방금 생성한 선적 ASN의 데이터가 구매 오더 품목별로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ASN에 대해서는 이제 자동으로 입화 문서, 인바운드 딜리버리가 함께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입화 문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공급업체가 선적을 해서 우리 창고에 자재나 상품이 도착을 하면 이제 입고를 잡아야 되잖아요. 이 입고에 대한 것도 구매 오더를 참조하거나 입화 문서를 참조할 수 있는데 이번 데모에서는 입화 문서를 참조해서 입고를 생성을 할 거고요. 네, 방금 오더에서 확인했던 입화 문서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입고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S4 하나에서 또 입고가 생성이 되면 해당 정보가 아리바 네트워크를 통해서 공급업체가 이 입고가 처리됐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가 자동으로 또 전송이 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 단계로 이제 저희가 공급업체 송장을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국에서는 주로 이제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나 솔루션을 통해서 많이 정발행을 하시는데요. 아리바의 송장 기능은 예를 들어 역발행 시에 역발행 세금계산서를 이제 고객이 발행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역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한 원천 데이터로도 또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번 데모에서도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오더에 대한 정보를 조회하고 표준 송장을 클릭을 합니다. 그래서 송장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인보이스와 관련된 정보를 입력을 하시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금액은 앞에서 생성했던 ASN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자동으로 금액이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정보들을 입력을 하시고 최종 데이터 확인하신 다음에 제출을 하시면 이 인보이스에 대한 정보 역시도 실시간으로 S4 하나로 전송이 될 거고요. 전송된 정보를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볼게요. 구매 오더 관리라는 앱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구매 오더 품목별로 스테이터스를 확인할 건데
프로세스 흐름에 가시면은 이제 방금 업체가 전송한 송장 정보가 들어와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진짜로 이게 아리바에서 들어왔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송장의 상태가 매뉴얼로 만든 게 아니라 S4하나에서 매뉴얼로 만든 게 아니라 SAP 아리바를 통해서 전기된 걸 확인하실 수 있고 이제 저희가 인터페이스가 돼서 들어온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케이스에 대해서는 이제 아리바에서 보낸 XML 파일 자체가 자동으로 첨부되어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PO에 대해서 공급업체와 협업하는 시나리오였습니다. 예, 다음은 저희가 서플라이 체인 콜라보레이션 관점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사실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프로세스들을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의 프로세스를 다 커버를 하려고 그러면은 아마도 저희가 한두 시간으로는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세션에 좀 집중해야 되는 부분들은 S4 하나와 아리바 네트워크 상에서 어떤 프로세스들을 지원하는가 이 관점에 대해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부는 제가 동영상으로 떠서 데모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 동영상의 데모는 주로 S4하나 관점이 아니라 S4하나에서 생성된 PO든 아니면 수요 생산 계획 데이터든 SMI 협업이든 그런 데이터를 생성하는 관점이 아니라 그거를 받아서 공급업체들이 어떻게 협업하느냐 그 관점의 데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서플라이 체인 콜라보레이션 관점에 저희가 함께 지원하는 프로세스는요. 첫 번째로 수요 생산 협업 계획입니다. 수요 생산 협업 계획은 사실상 SAP의 수요 계획 솔루션, IBP 이런 솔루션을 통해서 수요 생산을 계획할 수도 있고요. 또는 S4 하나에 있는 PIR을 통해서 수요를 생산할 수 있는데 그런 수요 정보들이 실제적으로 공급업체한테 아리바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공급업체들은 그 수요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내역들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실제적으로 공급업체가 납품할 수 있는 수량이 몇 개인지 우리의 수요 대비 이런 것들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할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SMI 시나리오, 즉 우리가 말하는 스케줄링 어그리먼트를 생성을 하고 나서 실제적으로 SMI 자재에 대해서 수요와 재고 현황을 공급업체한테 공유를 하게 되면요. 공급업체들은 구매자의 수요 현황과 재고 현황을 보고 실제적으로 보충 계획을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럼 바이어는 그들의 서플라이들의 계획을 보고 나서 컨펌을 하면 실제적으로 보충이 실행하는 그 과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고요. 공급업체 생산 협업 시나리오는요. 실제적으로 트리거를 바이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업체가 필요시 공급업체의 재고 현황을 공유할 수도 있고 공급업체의 생산 현황이라는 것은 주로 외주 생산 과정에서 우리가 총 1000개의 서브 컨트랙 오더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제작이 들어간 수량은 몇 개고 그리고 완성이 된 건 몇 개고 이런 비저빌리티를 공유할 수 있는 프로세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표준 구매 오더는 조금 전에 장아름 파트너님께서 디테일하게 흐름과 데모를 보여드렸고요. 외주 생산은 우리가 말하는 서브 컨트랙 오더입니다. 그때 이제 외주 가공 오더를 발행하면 똑같이 오더 확정하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외주 가공을 위한 생산자재 정보가 함께 넘어가게 되고요. 공급업체는 생산 과정 중에서 소진된 자재에 대한 내역을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실제적으로 자재의 흐름, 자재의 소진 상황, 재고 현황들을 서로가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위탁 재고는 PO 및 위탁 재고 이동에 대한 가시성을 공급업체와 협업하는 프로세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납품 일정 계획, 영어로는 우리가 스케줄링 어그리먼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타임 구간별 납기 일정이죠. 롤링 딜리버리 스케줄을 전송하면은 확정 구간에 대한 오더를 릴리스하는 프로세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품질 측면에서는요. 실제적으로 S4하나의 MM보다는 사실상 QM과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품질상의 이슈가 생겼을 경우는 그것을 이메일이나
전화로 품질이 문제가 생겼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품질의 이슈에 대한 노티피케이션을 서플라이어한테 전송을 하고요. 그 노티피케이션을 보고 이 서플라이어들은 품질에 대한 이슈에 대해 대응을 합니다. 원인이라던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겠다라는 거 이런 것들의 콜래보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저희가 주로 이런 프로세스를 S4 하나와 아리바 네트워크를 통해서 아리바가 제공하는 글로벌 협력사 포털을 통해서 진행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중에 첫 번째 계획은 우리가 수요 생산 계획 협업 시나리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수요 생산 계획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시스템일 수도 있고요. 반드시 SAP 제품 IBP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시스템에서 지금 수요 생산 계획을 입력했을 경우는 공급망에 대한 제약이 미반영된 상태로 수요 생산 계획을 공급업체한테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플라이어들은 실제 납품 가능한 공급 계획을 확정해서 다시 IBP, 우리가 말하는 수요 계획 시스템에 전송을 하고요. ERP도 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 계획이 수신되면은 이 공급업체의 계획 확정에 따라서 조정이 일어나고요. 조정이 일어난 것들은 공급망 제한 반영을 통해서 확정이 되는 시나리오를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동영상을 조금 먼저 보여드리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포캐스트를 ERP에서 만드는 부분은 제외를 했고요. 그거를 받았을 때 서플라이어들이 어떻게 콜라보레이션 하느냐 그 관점인 것을 이해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협력사 포털 메뉴 중 계획 메뉴를 선택하면 수요 생산 계획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바이어별 공유된 수요 생산 예측 정보가 품목별, 고객 로케이션 등에 따라 상위 레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고 상세 버튼 클릭 시 고객 로케이션, 품목별, 상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간별 예측 수량, 확정 수량, 오더된 수량에 대해 비교할 수 있는 그래프를 확인하실 수 있고 구매사가 공유한 수요 생산 예측 정보, 누적 예측, 예측 수량 중 확정된 오더 등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고 기준은 일, 주, 월, 연 등 선택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그래프 및 하기 데이터가 변동됩니다. 예측 확정 버튼 선택 후 공급업체가 납품 확정 수량을 입력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예측 대비 확정 수량의 편차 또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제한은 바이어의 수요 생산 계획 수량보다 협력사가 여유 수량이 있어 더 납품할 수 있는 추가 수량을 바이어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필드입니다. 모든 것들이 확정되면은 데이터 발송을 통해 공급 계획 확정 데이터가 구매사 수요 예측 시스템으로 전송됩니다. 협력사 잠깐 포캐스트 콜라보레이션 관점에서 협력사 포털을 통해서 어떻게 확정을 짓고 그들의 수요를 보고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데모를 좀 보여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협력사 재고 정보 같은 경우는 앞에서 보여드린 그 포캐스트 협업하는 화면에서 보유 재고라는 버튼을 클릭 시 단일 시점, 즉 데이터를 전송하는 시점에 서플라이어가 특정 머터리얼, 로케이션별로 갖고 있는 보유 재고를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보유 재고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unstrict stock 또는 우리가 품질 스탁 이런 것들은 ERP에서 관리하는 그 자체 그대로이고 공급업체의 단일 시점에 재고를 공유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단일 시점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타임 구간별로 공급업체가 그들의 자재, 특정 자재에 대해서 품목 번호별로 얼마의 재고를 갖고 있는지를 시리얼하게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재고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제조 현황의
공유가 가능한데 그것은 제조 오더가 들어간 거, 펄처스 오더가 들어간 거, 즉 우리가 지금 서브 컨트랙 오더를 1000개를 받았는데 제조 상황인 것들은 몇 개고 이런 정보들 그리고 남은 재고들은 몇이고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고요. 여기에 보여드리는 주요 데이터는 저희가 키 컨피겨라고 하는데 그 영역들은 다 커스터마이제이션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추가 필드들을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벌크로 굉장히 이 서플라이어와는 다양한 머티리얼을 우리가 납품받고 있는데 벌크로 데이터를 받아야 되겠다 했을 경우는 공급업체들이 엑셀을 통해서 그들의 품목별 지금 재고 현황들 이런 정보들을 엑셀로 전송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나리오는 서플라이어 매니저 인벤토리 즉 SMI 협업 시나리오고요. 여기에 전제적으로 저희가 오늘 발표하는 것들은 사실상 ERP, SAP ERP에 대한 표준 프로세스를 이해하신다는 가정입니다. 저희가 스케줄링 어그리먼트가 뭐냐를 오늘 설명드리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은 그 S4하나에 있는 우리가 쓰고 있는 프로세스를 이해하신다는 가정하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S4하나에서는 납품 일정 계약을 생성을 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SAMI 타입의 머티리얼에 대한 수요 및 재고 정보가 공급업체의 아리바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송이 됩니다. 그러면 업체는 재고와 그다음에 수요 현황을 보고 보충 계획을 전송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럼 S4하나에서 보충 계획을 보고 확인을 해서 납품 일정 계약을 릴리스하면은 납품 일정 계약 확인에 따라서 출고, 즉 ASN을 전송하고 실제적으로 납품이 일어나고 입고된 것에 대해 노티스를 보내는 그 시나리오를 저희는 SMI로 보고 있고 뒤에서도 간단한 데모를 보여드리겠지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S4하나 관점이 아니라 S4하나에서 수요와 재고 정보를 보냈을 경우 협력사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콜라보레이션 하느냐 그 관점인 것을 이해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협력사 포털의 메뉴 중 계획 협업 메뉴를 선택합니다. 구매사 ERP에서 관리하는 품목별, 고객 로케이션별 재고 정보, 즉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고량, 민맥스의 재고 레벨, 10주간 재고 예측 및 관련 프로세스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태 선택 시 구매사 가용 재고, 품질 확인 중인 재고 등 ERP의 상세 데이터를 그대로 확인하시고 특정 품목에 대한 상세 보기를 선택하게 됩니다. 특정 품목에 대한 상세 정보는 보시는 것처럼 품목에 대한 기간별 예상되는 재고 현황을 그래프로 확인하실 수 있고 총 수요, 확정된 오더, 납기 계획, 예상 재고 등 상세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상 재고가 구매사 ERP에 정의된 최소 수량 아래로 떨어지면 수치가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예상 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협력사는 기간별 납기 계획을 공유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모든 것이 등록됐을 경우 데이터 발송을 선택하여 구매사 ERP로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협력사가 전송한 기간별 보충 계획은 S4하나 일정 계약 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이어가 수요 및 재고 정보 전송을 위해 생성한 일정 계약 문서를 선택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출력 제어 탑상에서 협력사가 제공한 보충 계획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초기 화면으로 돌아와서 본 일정 계약을 릴리스하므로 협력사가 보충을 실행하도록 오더가 전송됩니다. 협력사는 아리바 글로벌 협력사 포털을 통해 일정 계약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품목을 선택하여 상세 보기를 합니다. 본 일정 계약에 대해서 확정 구간, 변동 구간과 같은 릴리스 정보를 확인하고 일정별 확정된 수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간단하게 SMI 시나리오를 보여드렸고요. 이번에는 이제 외주 생산 협업 시나리오입니다. 뭐 서브 컨트롤 오더라고 해서 특별한 것은 없지만은 사실상 서브 컨트롤 오더 생성 시에 만약에 발주처가 생산 자재를 제공할 경우는 생산 자재에 대한 이 생산을 위해 생산 자재가 뭐가 있는지 라인 아이템도 같이 서브 컨트롤 오더에 생성할 때 같이 간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더에 대한 생성, 오더에 대한 확정을 하고 나서 오더에 대한 자동 업데이트, 아까 보신 것처럼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고요. 그리고 생산을 하기 위한 자재가 출하가 됐을 경우 출하 통지를 보내면은 서플라이어들은 그 내역을 확인하고 생산 자재가 입고되었다라는 통지와 실제적으로 생산 과정에서 자재의 소비 현황도 공유를 하고요.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가 서브 컨트랙터 오더를 1000개를 만났는데 지금 생산 과정에 있는 오더는 몇 개고 재고는 몇이고 이런 정도의 재고 현황들, 이런 정보들이 계속해서 공급업 바이어들에게 전송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끝나서 ASN, 좀 출하가 일어날 경우는 ASN을 등록해서 입고 처리하는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는 것처럼 이 자재에 대한 흐름과 외주 생산 과정에서의 자재의 소요량, 사용된 양, 그리고 부족량 또는 생산되는 과정상의 오더들은 이런 비저빌리티를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공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바이어 입장에서는 비저빌리티가 전혀 없어요. 도대체 우리가 주문한 서브 컨트롤 오더에 대해서 지금 생산 과정에 어느 정도가 완료가 됐고 이런 부분들을 거의 매뉴얼리 처리해야 되지만은 이런 프로세스를 지원함으로써 비저빌리티를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공급망 가시성 입장에서는 공급의 가시성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관점으로 지속적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비디오는요, 제가 이렇게 앞에서는 발주처와 하나의 외주 생산 업체만 있었지만은 실제적인 시나리오 상에서는 여러 멀티티어 회사들이 협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그 관점의 시나리오와 데모를 보여드릴 테니까 잠깐 보시도록 하시죠. 보통 외주 생산이 다양한 업체가 협업을 해야 하는데 이 시나리오가 멀티티어 간의 협업을 지원하는 시나리오입니다. 4개의 엔터티가 정의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엔터티는 발주처, 두 번째는 외주 생산을 위한 생산 자재를 납품하는 업체이고요. 세 번째는 납품받은 자재를 통해 일부 모듈을 생산하는 업체이고 마지막으로는 어셈블리를 통해 최종 완성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프로세스 흐름과 자재 흐름은 파란색과 노란색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첫 번째 발주사가 납품처를 외주 생산업체 누브 코퍼레이션으로 지정해서 PO를 생산 자재 업체인 아리 코퍼레이션에게 발행합니다. 아리 코퍼레이션은 앞에서 보신 데모처럼 오더 확정 및 ASN, 납기 정보를 입력하여 전송하는데 이때 발주처뿐만 아니라 외주 생산업체 누구에게도 납기 정보 ASN 정보를 전송하고 자재를 납품하게 됩니다. 즉 발주처도 외주 생산업체도 모두 자재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언제 납기가 되는지에 대한 비저빌리티를 갖게 됩니다. 두 번째 흐름은 반드시 시퀀스하게 흐르지 않을 수는 있지만 발주처가 외주 생산 서브 컨트랙 오더를 누구에게 발행합니다. 이때 특징은 자재가 입고되면 입고 노티스를 발주처뿐만 아니라 생산업체 아리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생산된 모듈은 어셈블리 업체인 오블라코에게 납품합니다. 세 번째 흐름은 발주처의 서브 컨트랙 오더에 의해 최종 완성품을 납품하게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모듈 생산업체 누브로부터 ASN을 받고 역으로 입고 내역을 누브에게 전송합니다. 이처럼 멀티티어 간의 자재 흐름에 대한 정확한 비저빌리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협업 시나리오를 간단한 데모로 확인하실 수 있는데 발주처의 S4HANA 관점이 아니라 협력사 간의 협업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먼저 생산자재 공급업체가 협력사 포털에 접속을 합니다. 생산자재 발주 내역을 확인하는데 이때 납품처가 외주 생산업체 누부 코퍼레이션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전체 오더에 대한 확정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납기 정보를 입력하여 ASN을 생성하는데 이 ASN 정보는 발주처뿐만 아니라 외주 생산 업체에 전송이 되어 자재 이동에 대한 가식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불 방식은 외주 생산 업체 지불이 아닌 사전 지불 방식을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ASN이 생성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재 납품업체 아리 코퍼레이션을 로그아웃하고 외주 생산업체 누부 코퍼레이션으로 로그인합니다. 협력사 포털 메뉴 중 확장된 협업 메뉴를 선택하시면 발주처가 아닌 협력사 간 공유되어야 되는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 멀티티어 선적을 선택하시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생산자재 업체인 아리 코퍼레이션이 전송한 납기 정보, 즉 ASN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재를 입고했다는 인수증 생성 시 자재업체 아리 및 발주처에게 동시에 인수증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외주 생산을 위한 서브 컨트랙 오더를 확인합니다. 마찬가지로 납품처가 완성 제품 어셈블리를 위한 외주 생산 업체 오블라코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품목에서 품목 세부 사항 보기를 클릭 시 외주 생산을 위한 생산 자재 라인 아이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자재는 앞서 보여드린 자재업체 에리 코퍼레이션이 납품할 자재입니다. 오더 확정 및 ASN을 생성하고 생산 과정에서 소진된 자재 현황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주처는 생산 자재에 대한 소진 및 재고 가식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발주와 관련된 오더 확정, ASN, 자재 소비 현황 전송 내역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재업체 아리 코퍼레이션으로 다시 로그인했습니다. 아까 보신 그 발주 화면에서 발주 내역을 확인하면은 외주 생산업체 누부에서 입고 처리 결과 인수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업체 간 자재 이동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예, 멀티티어 간의 서브 컨트랙에 대한 어떻게 흐름이 갔는지를 좀 간단하게 보여드렸지만은 사실상 관계상에서 굉장히 복잡한 프로세스인 건 맞습니다. 다음은 시간 관계상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품질 협업 중에서 품질 검토하는 협업 프로세스를 설명드릴 건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제적으로 품질상에서 결함이 발견되었다 하면은 부품질에 대한 검토 요청을 많은 대부분의 상황이 이제 매뉴얼리 처리를 합니다. 뭐 팩스를 보낸다든가 이메일을 보내던가 아니면 전화로서 디펙트에 대한 요청들을 보내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품질 검토에 대한 요청이 전달되면은 공급업체는 품질 검토의 요청권을 앞에 보여드린 서플라이 포털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검토 요청에 따라서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품질 검토에 대해서 진행한 결과라든가 만약에 루트 커즈에 대해서 식별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식별을 한 정보를 보내서 실제적으로 이 디펙트에 대해서 서플라이어들이 어떻게 액션을 취했고 원인가 뭐다 이런 정보들이 자동적으로 레코딩이 됩니다. 즉 매뉴얼리 이것들을 수작업으로 입력하신 것이 아니라 서플라이어들의 응대에 따라 그 내용들이 이제 오토매티클리 레코딩이 되고 추가적으로 QM 담당자가 더 정보를 애드온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 이제 품질이 완료가 되는 프로세스고요.
두 번째는 품질 검수 협업인데요. 이 부분은 대부분 서브 컨트랙 오더 시나리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재 중에서 퀄리티 인스펙션이 필요한 자재 타입을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 서브 컨트랙 오더가 생성이 되고 오더 확정이 됐을 때 품질 검수를 요청하는 게 입고 전일 수도 있고 입고 후일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프로세스를 설정하기 나름이신데요. 입고 전에 우리가 그들이 서플라이어들이 만들고 있는 생산자재 또는 뭐 컴포넌트 이쪽에 대해서 품질 검수에 대한 요청을 하는데, 그때 QM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스펙션 랏이 전송이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인스펙션 랏에서 정의된 여러 가지 캐릭터리스틱 아니면 여러 가지 리뷰를 해야 되는 항목들을 확인해서 그대로 결과를 입력하고요. 그 결과를 QM에서 받고 확인이 되고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승인이 떨어지면 상태가 전송이 되는 거고요. 그 상태가 완료되는 시점에 출고, 즉 납품할 수 있는 프로세스로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화면으로 좀 보여드리기에는 시간이 저희가 부족하고요. 여러 가지 신기술을 이용한 이제 구매 오더도 가능한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스캐닝을 통해서 구매 요청을 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 현장이라든가 아니면 공장 현장에 뭔가 우리가 부자재 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햇 이런 것들을 구매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을 컴퓨터로 들어간다든가 뭐 장갑을 빼고 막 이렇게 뭐 구매 요청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벽이든 아니면 그 사무실이든 아니면 어떤 공장의 스팟에다가 이렇게 바코드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사진을 찍어서 진행하는 건데요. 실제 이 바코드가 액션업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디오를 직접 ጨ은 걸 보시면은 저 이미지상에서 바코드를 찍으면은 캐탈로그로 연결이 돼요. 그러면서 이 바코드가 의미하는 건 자켓이죠. 보조 자켓에 대해서 선택하고 수량을 입력하면은 아리바 저희 이제 바이어 포탈에 실제적으로 그 구매 요청이 전송이 돼서 PR이 요청이 된 상태죠. PR이 요청이 되고 어떤 품목에 대해서 요청이 왔는지 밑에 보시는 것처럼 베스트, 캐탈로그에서 선택된 그 내역이 보일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도 제가 여러 가지 이미지 기반의 구매 요청 시나리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벌써 이제 50분이 넘어서 많은 내용이에요, 사실은요. 굉장히 많은 내용이고 디테일한 부분이 터치가 돼야 되지만은 1시간 안에 저희가 좀 하이레벨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커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챗박스에 여러 질문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대부분이 좀 앤서를 해주신 것 같고요. 답변 못 드린 부분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표준화 채택률 또는 표준 준수율이 현재 얼마이고 향후의 전망은요. 질문에 사실짝 약간 혼선이 오는 질문이긴 한데 저희가 조금 이것을 해석하자면은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표준, 일단은 SAP, S4HANA, 소싱 앤 프로큐먼트, ERP에 있는 프로세스를 표준으로 보십니까? 보신다라고 그러면은 저희는 S4HANA의 표준 프로세스들 그리고 글로벌리 활용되고 있는 프로세스들을 내재화시켜서 패키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본다라고 그러면은 사실상 채택률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향후의 전망이냐, 이 전망을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노베이션을 할 때 SAP가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의 고객의 요구사항들, 그들의 요구사항들, 표준화되는 프로세스들, 이것들을 베스트 프랙티스를 담아서 이노베이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망은 고객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다양해진다면 더 많은 확률이 높아진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종환님, 외주생산협업은 시스템 통합이 중요하고 하다고 봅니다. 이런 사항은 어떻게 반영하시나요? 제가 이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를 잘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주생산협업은 시스템 통합, 어떤 시스템 통합을 말씀하시는지 조금 만약에 챗박스에 좀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후에 좀 답을 정리해서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시스템 통합이라는 게 앞에서 우리가 서플라이 체인 콜라보레이션을 봤지만은 사실상 S4하나와 아리바만 있어서 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SAP, IBP라는 솔루션 같은 경우는 수요 계획을 생산하는 시스템인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연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SAP의 여러 가지 솔루션들의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합하는 관점은요. 실제적으로 프로세스의 통합이 있고요. 데이터의 통합이 있는데 이런 연동은 하나의 시스템으로 저희는 통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객마다 퍼즐 형식으로 블락체인 뭐라고 그랬죠? 저희가 레고 블락처럼 필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모듈별로 연동을 해서 필요한 블락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간의 인터페이스는 API든 아니면은 데이터를 연동할 수 있는 프로세스의 조합이든 오케스트레이션이든 이렇게 연동을 하는 거지 시스템 전체를 통합한다. 그거는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족하지만 좀 드렸다라고 보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채팅창에서 저희가 이미 답을 드렸고 세션이 끝나고 땡스 메일과 함께 갈 때 저희가 Q&A 주신 답변에 대해 다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차후에라도 혹시 남기실 거 있으시면은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1시간 거의 채운 것 같은데요. 쉽지 않은 토픽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본적인 난리지도 있어야 되고 하는 좀 쉽지 않은 세션이었지만은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또 다른 세미나를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